네, 안녕하세요.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은 9월 1일이 되겠습니다. 9월 1일 하면은 뭐 9월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가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손색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이제 이 학기가 시작이 되죠.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. 자, 9월이 이제 됐는데 뭐 매달 그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?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음악 같은 거 아니면 뭐 시 같은 거를 이제 한 편씩 그렇게 띄워 드렸는데 어 오늘도 변함없이 9 월의 노래를 한 곡 추천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. 자, 9 월의 노래는 바로 가을은 참 예쁘다라는 박강수라는 가수가 부르는 음악이 되겠습니다. 음 박강수 하면은 그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그 여자분이죠. 네. 음. 그 여자분이면서 그 "가을이 참 예쁘다."라는 그런 노래를 하지만은 그 노래의 어떤 내용이라고 할까?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노래 자체가 예쁘더라고요. 목소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사도 그렇고. 자, 그래서 가을을 시작하는 그리고 9 월을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에서 바로 9 월의 노래 '가을은 참 예쁘다.'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9 월의 노래를 먼저 소개해 드리기 전에 9 월에는 어떤 날들이 있나 한번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이 인제 9 월의 노래를 띄우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공식적으로는 통계의 날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수요일인 4 일은 태권도의 날이고 지식재산의 날이네요. 태권도의 날은 뭐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. 그런데 지식재산의 날은 저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공부를 한 다음에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인제 7일 토요일은 백로가 되겠네요. 백로가 되면서 사회복지의 날이고 또 푸른 하늘의 날이 되겠습니다. 요즘 뭐 하늘을 바라다 보면은 날은 참 아직 더운데 그래도 하늘이 굉장히 그 맑고 푸르더라고요. 음 그리고 인제 중간중간 군데군데 그 흰 구름이 이렇게 쭉 그 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어 '산천경계 좋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.'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. 정말 아주 푸른 하늘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요즘. 한번 푸른 하늘을 좀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다음에 인제 10일 화요일은 자살 예방의 날이면서 해양 경찰의 날이네요. 17 일이 바로 인제 추석이 되겠습니다. 추석 연휴가 인제 어 4 일에다 토요일까지 5 일이 되네요. 그러면서 그 추석이 껴있는 주에 뭐 이틀 또 논다면은 뭐 휴가를 내고 논다라면은 뭐 근 한 열흘 정도 인제 나머지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합치면은 반 정도 인제 근무일인데 제가 며칠 전에 친구랑 그 이야기를 할 때 "야 이거 월급 받기 미안한 거 아니냐."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반만 근무하고 이제 한 달 월급을 급여를 받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21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면서 치매 극복의 날이네요. 네. 치매가 극복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. 치매라는 질병을 지금 이제 정복을 해야 될 텐데 음 아직은 노화 현상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'치매 극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희망사항 아닐까.'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다음에 22 일이 인제 추분이네요. 네. 추분.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같아지고 이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이제 그 분수령이 바로 추분이 되겠습니다. 네. 뭐 이상 간단하게 9 월에 있는 그 어 뭐 기념일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. 자,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선정해 본 9 월의 노래는 '가을은 참 예쁘다.'가 되겠습니다.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박강수입니다. 남자 이름이죠. 하지만은 어 사실은 여성이더라고요 보니까. 나이가 나이가 1973년 10월 3 일생이더라고요. 대천절 날 이제 태어났습니다. 네, 73 년생이면은 한 50 언저리가 됐겠네요. 네. 어 50 간 넘은 그런 나이. 뭐 글쎄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옛날에 뭐 "인생은 40 부터라고." 이런 말이 그 인제 저 어렸을 때는 있었는데 요즘은 50 50 정도는 돼야지 인생의 피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지금 '인생의 피크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가수가 아닐까.'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고향이 전북 남원이네요. 원래 이 남원이 인제 그 춘향이가 그 인제 안 그런 고향이기 때문에
네, 남원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그 인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이 가수도 남원 출신이에요. 그런데 인제 거주지는 그 담양 청평에 있다라고 하네요. 담양하면은 저는 그 이제 대나무 숲이 생각이 납니다. 중록원인가? 네 뭐 처음에는 뭐 아이 대나무 뭐 그냥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그 안을 들어갔는데 그때 바람이 샥 불더라고요. 와 근데 그 키가 큰 대나무가 그 바람에 따라서 휘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데 아 정말 장관이었어요. 정말 참 그렇게 보기 좋고 멋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담양, 남원 예 다 좋은 그 고장이죠. 예. 음 자 그러면은 일단 그 가수 박강순이죠 본명은. 박강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? 박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그 뭐 가정 환경이 그렇게 풍족하진 못했던 모양입니다. 주경야독을 했다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공부를 한 이제 그런 어 아주 어 뭐라 그럴까요? 음 요즘 요즘 시대에는 뭐 요즘도 뭐 주경야독하는 분들 많이 있죠. 뭐 저 자신이 이제 그런 그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음 이제 과거가 있는데 하여튼 참 다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분들 뭐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진짜.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. 예. 하여튼 박강수 가수도 주경야독을 해서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어렸을 적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라고 하네요. 네 사실 선생님 좋죠. 예.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 평생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나 요즘은 뭐 학생들이 선생님을 막 그 뭐 능멸하고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들려 갖고 정말 옛날 같은 그런 그 선생님에 대한 꿈은 좀 많이 좀 퇴색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참 정말 어 기가 차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. 네. 자 근데 인제 어렸을 때지만은 우연히 라이브 카페 오디션을 보게 돼 갖고서 1992 년부터 포크 가수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한 20 살쯤 될 때부터 포크 가수 활동을 한 겁니다. 네 그러면서 독학으로 곡을 쓰기 시작하며 싱어송라이터가 됐다. 그러니까 뭔가 그 이 음악에 이제 재질이 있었던 그런 자질이 있었던 그런 네 가수라고 봐야 되겠네요. 네. 독학으로 곡을 쓸 정도면은 뭐 또 어느 정도 그런 자질이 있어야지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 곡을 쓰라고 하면은 '곡이 써질까?'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학교 다닐 때 한번 이렇게 '곡을 한번 써 봐야지.' 해 갖고서 이 기타를 두드리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좋은 곡이 안 나오더라고요. 허접스러워한 그런 그 어 곡 한 곡 정도 쓰고서 제가 이제 '아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.' 하고 포기를 했죠. 그다음에 2001 년에 부족한 사랑으로 인제 앨범을 냈네요. 예. 92 년도부터 포크 가수를 했는데 한 10년 정도 후에 한 30 세 살쯤 될 때 인제 앨범을 냈어요. 그래도 뭐 앨범을 낼 정도면은 상당히 출중한 재능이 있는 거죠. 그리고 2016 년에는 가수 박창근과 듀엣을 했다라고 합니다. 사실 뭐 이 음악과 가까이 지내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제가 잘 모르는데 제 지인이 이 박창근 이 가수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. 아주 가냘프게 생기고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.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 또 안경이 잘 어울리는 얼굴이더라고요 보니까. 그래서 언뜻 보면 '또 이 사람이 여자 아닌가.'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가수인데 그런 가수와 같이 듀엣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인제 성장을 한 다음에 볼까요? 가요 무대에도 출연하기를 했다. 예. 가요 무대 하면은 뭐 가수들의 설 수 있는 그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겠죠. 특히 인제 원로 가수들이 인제 가요 무대에 많이 나오는데 어 '가을은 참 예쁘다.'라는 것이 대표곡이라고 봤을 때에 가을철이 되면은 아주 어 단골 손님으로 와서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왜냐면 노래가 너무 예뻐요 들어보니까 정말. 또 2011년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여자 포크 싱어상을 수상을 했네요. 음 자질이 좋으면은 상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. 그다음에 지역 및 개인 공연을 주로 하며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포토 에세이를 썼는데 프롬 마다가스카르를 출간했네요. 글쎄요 뭐 읽어 보진 않았지만은 마다가스카르 하면은 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섬이잖아요. 네. 왜 그 섬 이름을 갖다가 프롬이니까 그 마다가스카르로부터 섬으로부터라는 그런 뜻일 텐데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지 궁금합니다. 좀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박강수는 1인 기획사로 혼자서 공연 기획을 한다. 참 저 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혼자 기획하고 그다음에 뭐 모델 만들고 또 가서 또 공연도 하고 그러는 게.
어떤 대단한 재능의 소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. 그다음에 인제 담양군 창평면에서 카페 소통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예. 음 글쎄 뭐 본인이 노래도 직접 하겠지만 일종의 '카페를 운영한다.'라고 하는 것도 비즈니스죠. 예. 비즈니스를 이제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삶을 뭔가 관조하는 영위하는 이제 그런 이 '가수가 아닌가.'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네 그다음에 한번 노래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? 가을은 참 예쁘다. 예. 가을은 참 예쁘다.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. 가을은 참 예쁘다. 파란 하늘이. 아까 파란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엄청 예쁘죠. 너도 나도 하늘의 구름같이 흐르네. 거기에 하얀 뭉게구름이 떠 있을 때 그리고 너른 벌판에 저 끝에 산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쭉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은 정말 예쁘죠. 정말 가을이 예쁩니다. 그다음에 조각조각 흰 구름도 나를 반가워 새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 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. 예. 해바라기 좋죠.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이 문에 해바라기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 놓고 하는 그런 데를 많이 보는데 음 글쎄요. 뭐 이게 무슨 금전적인 거하고 연관을 지은 건 아니겠지만은 정말 저렇게 파란 하늘 밑에 음 파란 푸른 들판이 펼쳐지고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하얀 구름이 흘러가는데 그 구름이 나를 향해서 이게 아주 새하얀 미소를 짓는다. 참 흰 구름이 미소 짓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새하얀 미소를 짓는다고 그랬죠. 정말 이 시라는 게 정말 이 인간의 감정을 아주 기묘하게 표현해 주는 아주 소중한 도구예요. 언어의 도구죠. 인제 그런데 인제 해바라기가 이렇게 쫙 서 갖고서 마치 나를 쳐다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면은 정말 가을이 예쁘겠죠? 엄청 예뻐 보입니다. "나는 가을이 좋다 낙엽 밟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." 입니다. 그렇죠. 가을이 깊으면은 이제 낙엽이 질 겁니다. 그러면 또 그 낙엽을 밟게 되겠죠.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단풍 구경도 가면서 그 단풍에 불그스레한 것이 또 얼굴에 물이 들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. 다시 표현한다면 정말 예쁜 거죠. 이 "가을이 예쁘다."라는 표현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. 2절 보겠습니다. "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의 구름같이 흐르네. 조각조각 흰 구름도 나를 반가워 새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 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. 나는 가을이 좋다 낙엽 밟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멀다.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." 예 가을이 되면 또 코스모스가 하늘거리죠. 가을 하면은 코스모스가 연상이 되고 코스모스 하면은 우리는 흔히 김상희가 부른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을 이제 듣게 됩니다. 그 음악도 정말 좋아요. 언젠가는 그 음악을 어 9 월의 음악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린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 어찌 됐든 금년 9 월은 바로 가을은 예쁘다가 9 월의 노래가 되겠습니다. 자 이 '가을은 참 예쁘다.'라는 노래를 이 가요 무대에서 박강수 이 가수가 이제 부르고 있는 그 장면이죠. 예. 이렇게 생기신 분이네요. 예쁘네요 아주. 음 물론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영상은 썸네일만 보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. 한번 감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가을과는 좀 인연이라고나 할까? 좀 독특한 인연이죠. 사실 전 가을이 싫습니다. 어 가을과 9 월 이 선선한 기운이 이렇게 인제 막 감돌기 시작하죠.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집니다. 물론 낮에는 30 도가 넘어가는 그런 기온이지만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더 기온이 내려가겠죠.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뭔가 찬 기운이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기온이 자꾸 떨어지면서 인제 나무는 또 인제 옷을 벗겠죠. 그래서 콘크리트 담장 위에서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구르는 모습이 눈에 보일 겁니다. 그러다 보면은 낙엽이 지고 나면은 어 앙상한 이파리 몇 개 달린 그런 나무가지가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펼쳐지겠죠. 어 이제 그러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하면서 저는 이 기온의 변화가 뭔가 뭔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럴까요? 이상한 호르몬이라고 할까? 그런 거를 분비시키는 것 같아요.
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특히 좀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온이 툭 떨어지면은 아주 그냥 우울감을 느낍니다 아주. 굉장히 우울해져요 진짜. 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상에 빠져버리고는 했죠. 제 젊은 시절이 그랬습니다. 물론 지금도 많이 저걸 극복하려고 뭐 마음속에는 엄청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아직도 그런 청년기에 가졌던 그런 감상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흔히들 젊은 시절을 질풍노도와 같다라고 그러는데 그 열정, 질풍노도의 정열에 어 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엄청 제동을 걸었어요. 질풍과 노도가 되질 못하고 그냥 '질풍노도스러워질까?' 하는 상태에서 그냥 어 어떤 우울감에 휩싸여 갖고서 상당히 젊은 시절의 가을을 갖다가 그냥 힘들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. 어찌 됐든 그래서 저는 참 이 가을이 싫었어요.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인제 그걸 극복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음 이제 음양오행설로 보면은 인제 기운이 여름은 양이죠. 겨울은 음이고. 그러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 남자들이 인제 양이고 여자가 음이기 때문에 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뭔가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고 뭐 그런 걸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대신에 이제 봄은 음이 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제 여성들이 이제 뭔가 봄바람 이런 신나는 그런 봄바람 거기에 인제 음 그 봄 기운에 올라타서 인제 뭐 싱숭생숭해진다든가 뭐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여성들은 봄이 되면 싱숭생숭해지고 남자들은 가을이 되면은 좀 뭔가 좀 울적해진다. 근데 뭐 그렇다라면 그게 맞는다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죠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굉장히 힘들었던 청년 시기에 가을을 보냈는데 그때 또 쉽게 상처를 받더라고요. 누가 뭐라고 하면은 괜히 음 속상해하고 뭐 그러면서 또 인제 어 방을 어두컴컴하게 해 놓고서 인제 거기서 막 고민을 한다든가.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벗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한때는 가을이 인제 싫었어요. 그래서 음 어찌 됐든 지금은 인제 삶의 어떤 이제 저물어가는 시기죠. 솔직히 말씀드려서. 근데 지금도 문득문득 그런 느낌 그런 필링이 솟아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모티콘이 땅에다가 뭔가 쓰면서 울적한 얼굴을 하고 있듯이 그런 감정, 감상을 갖고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글쎄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. 뭐 어찌 됐든 이제 가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쁘게 그렇게 느껴야 될 그런 대상이고 계절인데 음 젊은 분들이나 이제 새롭게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어린 청소년들은 이런 감정을 가급적 많이 갖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. 우울하다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. 물론 우울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시가 나오고 또 뭐 문학이 싹트고 하는 그런 거는 있어요. 근데 인제 그게 너무 심하면은 인제 자학이 되고 자학을 하다 보면은 진짜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좀 스스로 잘 알아서 컨트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정말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이유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 어찌 됐든 또 가을은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죠. 그래서 수확을 많이 하려면은 많이 움직이고 뛰어야 되는데 감상에 빠져 있을 수만은 또 없죠. 예. 그래서 푸르고 털고 어 여러분들을 실천하러 길거리로 나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어 그런 말씀을 또 간절히 드립니다. 네 그런가 하면은 참 예쁜 가을을 우리가 인제 맞이하면서 9월 1 일인데 오늘이 인제 또 통계 날이기도 해요. 근데 요즘은 여기저기서 통계를 조작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통계를 조작하면은 그 조작된 통계 위에서 어 어떤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 엉터리 이 진료 데이터를 갖고서 처방을 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듯이 이 통계를 조작하면 그 국가 사회는 망국의 길을 걷게 된다. 이것은 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. 네. 네 방송번호 269 번으로 제가 2022 년에 이제 통계 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네요.
여기 보면 1896년 9월 1일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 아마 호구조사가 제 기억에는 이때 처음 실시된 거. 그래서 이걸 통계의 날로 정했다라고 하는 혹시 이 방송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하여튼 오늘 뭐 통계 날이지만 이제 9월을 시작하고 가을을 시작하는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죠. 예. 하여튼 오늘 의미 있는 날 잘 보내시고 어,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한 달을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은 새로운 한 학기를 아주 예쁘고 가을같이 아름답게 그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